여러분 심리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꼭 심리 상담이 아니더라도 뭐 정신과 의사분들 그리고 각종 유튜버 분들 또는 이제 각종 책들을 통해서 심리 상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하나의 증상에 대해서 각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저 깊은 무의식의 어떤 그 충동이나 욕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무의식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어떤 생각이 문제다.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그 인지, 생각들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습관이나 행동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행동이나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행동 통제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더 이제 그 상담뿐만이 아니라 확장시켜 보면, 뭐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인간의 심리적 고통,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뭐 계급 구조로 설명하기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넓혀가면 뭐 종교적인 것도 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각자 그 상담하시는 분들마다 그 원인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인간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인간 간의 차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담사들 역시도 이것을 알고 상담하느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 분석이나 해석 내용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인간관에 기반해서 나오는 건지를 아는 것이 상담 성과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상담사의 좀 전문성을 판가름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담자분들도 상담사들을 선택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유의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유의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정신분석, 뭐 정신역동이라고 하죠. 정신역동 치료가 전통적으로 이제 무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창시자는 역시 이제 프로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사실은 굉장히 운명론적이고 비관적으로 인간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거의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오이디푸스기 대략 한 5세 이전에 성격 형성이 거의 대부분 끝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거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보고 잘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병리적이고 또는 이제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 간의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있고, 이제 평생을 이렇게 약간은 컨트롤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아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내담자가 굉장히 이제 문제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그 같은 정신역동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드가 개인의 무의식을 중점에 뒀다면 융은 좀 더 깊은 집단 무의식에 좀 더 초점을 맞췄었고, 그것이 좀 더 인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 존재를 그렇게 병리적으로 보지 않고 셀프 원형이 요구하는 셀프 원형의 그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가는, 이걸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좀 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존재로 봤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신경증 환자들을 굉장히 병리적으로 대했다면, 융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분석을 신경증에 대해서 셀프 원형이 원하는 자아 실현의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그 저 깊은 무의식에서 이렇게 언지를 준다? 사인을 준다? 그래서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든 또는 상담사든 어느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담자를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나 해석 방식이 정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이어가 보면, 그러니까 정신분석 4조 이후에 이제 통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 이제 대두하게 됐거든요. 그럼 행동심리학적으로 보면, 행동주의적으로 보면 인간 존재는 원래 태어날 땐 백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것들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 다 아시죠? 그래서 개가 있는데 밥을 주면 이제 침을 흘리잖아요. 밥을 주면. 그러면은 밥을 줌과 동시에
이제 그 종을 치는 그 자극을 같이 섞는 거죠. 그래서 밥을 주면서 종을 치고 밥을 주면서 종을 치고 하면서 계속 그 반응을 이제 일으키다가 나중에는 그 밥 없이 종만 쳐도 걔가 침을 이렇게 흘리는 인풋을 조작하는 거죠. 또는 이제 아웃풋을 조작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키너 같은 사람이고 처벌과 강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 뒤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학습시켜 나가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좀 더 넓혀서 실존 상담, 뭐 대표적으로 아들러 많이 유명하죠. 실존 상담에서 보면 인간을 어떤 프로이드처럼 과거 무의식에 지배받는 존재도 아니고 뭔가 학습해야 되는 그런 그 약간의 이제 동물과 비슷한 그런 존재로 보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실존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 선택과 책임의 문제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진화 심리학적으로 가보면 역시 이제 생존과 번식의 문제로 인간을 보겠죠. 어쨌든 제가 좀 많이 이제 확장을 시켰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인간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대인공포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공포 중에 무대공포 또는 이제 대인공포가 같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 그 부장님이나 뭐 어떤 상사, 임원들을 보면 되게 막 윗사람을 보면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이 힘든 어떤 사례자가 있다면 먼저 프로이드 정신분석 하시는 분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나요? 그죠? 프로이드적으로 보면 그 직장 상사나 권위자는 아빠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과거의 구조를 이제 탐색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인지치료자, 비합리적인 신념이 중요한 분은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직장 상사를 만났다는 그 사실보다 당신 마음속에 나는 뭐든지 잘 해내야 된다.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그런 그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 이것이 벌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실존 상담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게슈탈트 심치료를 하신 분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니까 과거보다는. 근데 이제 사람이 되게 무섭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저 역시도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인데 지금 저하고 마주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을 느끼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담사들 또는 여러 책들 또는 컨텐츠들에서 한 가지 증상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그 이면의 인간관이 다르다는 것이고 상담사를 만날 때나 여러분 자신을 분석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 해석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좀 더 이것과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론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또 나를 바라보거나 어떻게 활용하는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